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뭐 물론 서명을 한다고 차두리 선수가 은퇴를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격려의 말이죠. 많은 예. 팬들이 그만큼 그 투혼을 발휘해 준 점에 대해서 그렇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두리 선수 참 복받은 것 같은데 저 뒤에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차두리 선수가 이제 대표팀의 마지막 축구 여행이 끝났다면서 이 본인 셀카로 동료 이제 선후배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기성용 선수도 보이고 뒤에 보면 뭐 여러 선수들 손흥민 선수도 보이고 이 차두리 선수를 마지막 이제 환영하는 마지막 잘 보내주는 이제 동료들에 있고 여인선 기자 저게 뭡니까? 저 패러디가 차두리 선수를 저렇게 좋아한 나머지 패러디물들이 정말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패러디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모습이 보이고 그 뒤로 차두리 선수 얼굴이 보입니다. 네, 이 광고가 원래는 손흥민 선수의 한 스포츠 브랜드 광고였다고 하는데요. 예. 이 원래 광고에는 부럽겠지, 질투날 만큼 이런 내용의 문구가 있었는데 패러디에는 니네 팀엔 이런 형 없지 이런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차두리 선수가 이제 대표팀 경력 14년의 노장인데도 이번 아시안컵에서 워낙 열심히 뛰고 어시스트도 잘했고 수비에도 큰 도움을 줬죠. 그랬기 때문에 다른 팀이 질투할 만한 이런 큰형이다. 이런 내용의 패러디였습니다. 너넨 이런 형 없지. 동료 애가 참 부럽기까지 한데 이 4년 전에 차두리 선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루머가 아니고 참 좋은 설 중에 차두리 선수 로봇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화제가 됐던 영상부터 한번 함께 보실까요? 이 얘기인데요. 네, 일명 차두리 로봇설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차 선수가 아주 시종일관 에너지 넘치게 뛰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2010년에 나왔던 차두리 로봇설이 다시 나왔습니다. 차두리 로봇설은 차두리 씨가 차범근 씨가 조종하는 로봇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의 루머인데요. 예. 그래서인지 차범근 해설위원이 차두리 선수만 뛰면은 말이 없어지더라. 그게 차두리 선수를 조종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차두리 선수의 등번호판이 11번인 것이 USB 충전을 위한 USB 이런 구멍이다. 이런 내용의 루머가 다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왠지 진짜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차두리 선수 월드컵을 보면서 차범근은 아직도 뛰냐 이런 농담 섞인 얘기를 할 정도로 둘이 닮은 부자의 축구 유전자 상당히 뛰어난데 이 아버지에서 축구 선수의 길을 걸어온 차두리 선수가 아버지의 후광에 대한 부담이 참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버지 차범근이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한 방송에서 했던 말 차두리 선수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좀 더 축구를 잘했으면 지성이만큼 축구를 했으면 손흥민이만큼 축구를 잘했으면 아버님도 더 자랑스러우셨을 거고 제가 거기까지 못 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 자신도 좀 아쉽지만 아버님께도 항상 죄송하죠. 저는. 예은성 기자, 이 정도면 죄송해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정말 잘 싸웠는데 차범근 전 감독 아버지도 한마디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차범근 전 감독이 최근에 한 언론사 칼럼을 통해서 이 차두리 선수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아들이 유니폼을 벗는 것에 대해 본인도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 아들은 나에게도 정말 자랑이었다. 그런가 하면 둘이는 아내가 내게 준 가장 큰 축복이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 네, 차두리 선수의 은퇴에 대해서 이제 차범근 전 감독뿐만 아니라 국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아쉬울 텐데요. 예. 그래도 당분간은 선수로 뛰는 차두리 선수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FC 서울과의 계약이 1년 연장됐다고 하니까요. 예. K리그를 누리는 모습 이렇게 많이 보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범근 감독의 얘기도 본인도 큰 자랑이었다. 둘이는 아내가 나에게 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안녕 차미네이터라고 패러디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차두리 선수의 대표팀 은퇴를 아쉬워하면서도 다행인 건 바로 이 사람 슈틸리케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55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실패했지만 이 슈틸리케 감독의 리더십에 대한 호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어제 준우승을 이끌고 난 다음에 한국말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선수들 자랑스러워 해도
됩니다. 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진심은 좀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이 슈틸리케 감독의 리더십, 각광받는 이유가 크게 한 3가지 있다면서 이동영 차장 좀 분석을 해주세요. 예, 많은 언론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슈틸리케 감독의 가장 큰 장점 하나는 예. 의리가 없다. 이런 점이 꼽혔습니다. 의리가 지금 없다. 한국 사회에서는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들이 되고 있지만 이 슈틸리케 감독의 경우에는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실력 그리고 그라운드에 필요한 선수들만 기용하면 그뿐이지 학력, 그다음에 뭐 학연, 지연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만 선수를 발탁했다. 그래서 의리 없는 축구로 성공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의리 없는 축구. 두 번째 같이 보실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실학자 슈틸리케 선생이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예. 선수들을 이 승리로 이끄는데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축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 초반에 수비를 강화해서 실점하지 않는데 제1의 우선 목표를 뒀거든요. 그래서 재미없는 축구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실리를 추구하는 기본 정신에 충실했다.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예.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보시면 선수들에게 좀 자신감을 심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드컵 때 아주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월드컵 악몽을 치유하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런 점들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배경에는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그 김진현이라든가 이정엽 이런 선수들을 발굴을 해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선수들에게 자, 봐, 실력 있으면 그라운드에서 저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저 선수를 잘 기용해서 그라운드에 마음 놓고 뛸 수 있게 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선수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슈틸리케 리더십과 제가 처음에 주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정치권에서는 비교하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마디 했는데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슈틸리케 감독의 인맥에 휘둘리지 않는 선수 선발과 기용, 그리고 철저한 팀플레이 속에서 축구 선수들이 축구의 열정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했던 완팀 전략의 승리라고 합니다. 축구나 정치나 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슈틸리케 감독의 전략을 배우기 바랍니다. 예,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얘기했는데 제 오른쪽을 보시면 슈틸리케 감독과 박근혜 대통령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아까 뭐 슈틸리케 감독의 호평을 받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리더십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도영 차장. 네. 물론 뭐 슈틸리케 감독 뭐 실학자 평가까지 받으면서 실용주의 원칙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원리 원칙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배워야 할 게 있긴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저도 이게 축구와 정치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심상정 원내대표의 말처럼 일부 배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슈틸리케 감독은 의리 없는 축구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기용해서 새로 창출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손발처럼 움직이는 편한 사람들 위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비난에 계속해서 부닥치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차이점, 배워야 될 점은 이 슈틸리케 감독은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이 선수들을 어떻게 기용을 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세계 랭킹 1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아시아에서 1등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 이런 어떤 단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전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청와대 관계자나 여권 지도부가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두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슈틸리케 감독의 용병수를 통해서 가장 그리고 꼭 배워야 될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다는 사연을 제가 받았습니다. 마침 첫 번째 시청자 의견입니다. 시청자 질문. 자, 슈틸리케 감독은 능력 위주로 선수를 기용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아는 사람만 쓰지 말고 능력만 보고 뽑는다면 최고의 인재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조수인 차장에게 여쭤볼게요. 조 차장. 일단 이 얘기를 즉슨
이제 적세적소에 잘 쓰면 지금 지지율 20%인 거 더 끌어올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심상정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축구나 정치나 인사가 만사입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있어 각종 난맥상, 각종 잡음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최저치인 29%를 기록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2개나 나왔는데요. 이 인사 문제 그리고 대통령의 원칙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강점인 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에 바로 인사 난맥상과 더불어서 지금 더 악화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건보료, 건강보험료 개편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이었기도 한데 이것을 지금 발표도 못하는, 개선책을 발표도 못하는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네,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통합,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외쳐온 거죠. 이 국민통합에 기반한 그런 인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것을 보여줘야 지지율이 반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축구 대표팀의 선전이 정치권에도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